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전 시어머님이 제게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가족은 서로 돕고 아끼는 게 기분 아니겠니? 니들 결혼하면 딸처럼 대해줄 거야. 가족이란 그런 거 아니겠어?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저도 그런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고, 결혼 후에는 진짜 딸처럼 아껴주시겠거니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다정한 말들이 결혼과 동시에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 어색하지만 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새벽 5시에 부스스 일어나 주방으로 갔는데, 주방에 계시던 시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로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너는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나오는 거니? 우리 아들 깰까봐 문도 못 열어보고 30분이나 참았잖아. 순간 깜짝 놀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새벽 5시인데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명절인데 적어도 4시 반에는 일어나야지. 대체 친정에서 뭘 배운 거니? 당황한 제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친정은 차례를 따로 안 지내서 5시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대답은 시어머님의 화를 더 돋우기만 했어요. 차례 안 지내는 집은 족보도 없는 그런 집안이라고 하던데, 그러니 기분조차 안 되어 있지. 순간 울컥했지만 워낙 소심했던 저는 제대로 반박도 못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대꾸했습니다. 저희는 큰 집에서 제사를 지내서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제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다는 듯 손을 휘 내저으며 다시 한번 소리를 높였어요. 바쁜데 얼른 손 씻고 와서 일 거둘 생각 안 하고 뭘 멀뚱멀뚱 서 있는 거야. 그제야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겠다는 걸 깨달았고 급히 손을 씻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 일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하면서 손끝이 차가운 물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면서 딸처럼 대해준다던 시어머님의 말이 스쳐 지나갔어요. 첫 명절부터 시작된 그 현실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명절 때마다 저는 새벽부터 주방에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시댁은 유난히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강했기에 남자는 절대 주방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신념이 집안의 규칙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새벽부터 부지런히 손을 올려도 시어머님에게 수고했다, 고생했다 같은 말 한마디 들을 수 없었어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한 시어머님 태도에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명절을 앞두고 남편에게 불만을 터뜨렸어요. 자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여자들만 음식 만드는 게 어딨어. 남편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저번에 내가 나섰다가 자기가 오히려 더 난처해졌잖아. 그 말에 제가 씁쓸한 웃음을 지었는데요. 남편 나름대로 도와보겠다고 주방에 들어왔지만 그 순간 시어머님의 얼굴이 굳어지며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어요. 남자가 주방에서 뭐 하는 거야? 어서 나가! 엄마, 요즘 남자 여자가 어딨어요. 같이 도와서 하면 오히려 일도 빨리 끝날 수 있고 좋잖아요. 좋긴 뭐가 좋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그런 꼴 못 보니까 당장 나가. 글쎄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엄마도 생각을 바꿔야 해요. 남편이 고집을 부리며 주방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요. 순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님이 바닥에 주저앉더니 대성통곡을 했거든요. 아들 키워놨더니 집 마누라 눈치 보느라 이제는 내 말도 안 듣는구나.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건데 딱 보니 우리 집은 망했네, 망했어. 시어머님이 대성통곡을 하자 시아버님도 남편을 거들었어요.
어머니도 안 계신데 당신도 이제 그만 좀 해. 시대가 바뀌었으면 따라갈 줄도 알아야지. 도와주겠다는데 왜 난리냔 말이야. 며느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저러는 거잖아.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 헛살았어. 시어머님이 주방 바닥을 내리치며 더 큰 소리로 울부짖었고 결국 제가 화들짝 놀라 남편 등을 떠밀었습니다. 자기야, 얼른 나가. 아니, 그래도 글쎄 얼른 나가라니까. 제가 짜증스레 버럭 외치자 남편이 마지못해 거실로 나갔는데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시어머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오히려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암튼 그 이후 시댁에 갈 때마다 종일 일만 하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불만이 쌓여갔고 어느 날은 명절 차례를 지내고 늦게 친정에 가던 중 결국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어요. 그렇게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자기야, 갑자기 왜 울어? 제가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울먹였습니다. 내 신세가 참 한심해서 그래. 신세가 한심하다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결혼 전에 어머님이 하셨던 말이랑 너무 다르잖아. 딸처럼 대해주신다고 하셨으면서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자기네 집이 이런 집인 줄 알았으면 난 절대 결혼 안 했을 거야. 제 말에 남편이 당황한 듯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그 순간에도 저는 눈물을 쏟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친정 주차장에 차를 세운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자기야, 울면서 들어가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놀라시잖아. 그러니까 그만 울어. 제가 눈물 가득한 눈으로 남편을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새벽 몇 시에 일어난 줄 알기나 해? 새벽 4시에 일어났어. 그런데도 어머님이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시더라. 하긴 자기는 잠자느라 전혀 몰랐겠구나. 남편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다음 명절 때부터 나도 일찍 일어나서 음식하는 거 도울게. 그럼 된 거지? 그 말에 제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봐봐, 지금 말하는 거 자체가 잘못됐잖아.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자기네 집 조상님 차례 지내는 건데 돕는다니. 돕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제야 남편이 뭔가 깨달은 듯 입을 꾹 다물었지만 곧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이렇게 빌게. 전에 자기도 봤다시피 엄마가 워낙 난리치시다 보니까 집안 시끄러질까봐 나서질 못했어. 정말 미안해. 대신에 명절이나 행사 때 본가에 다녀오고 나면 내가 한 달 동안 집안일 전부 다 할게.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약속할게. 그러니까 화 풀어. 그러더니 양손을 싹싹 비비며 계속해서 빌어댔습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약해졌기에 눈물을 닦아내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에서 내렸는데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 이후 한 가지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명절에 시댁에 다녀오면 남편은 정말로 한 달 동안 집안일을 전부 책임지며 약속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다독이며 버티고 또 버텼다고 해야 할까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타협 아닌 타협을 한 채 명절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 있던 도련님이 해외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영국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던 터라 명절 분위기를 지켜보던 도련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결국 참다 못한 듯 입을 열었어요. 아니 왜 형수님만 부려먹어요?
아버지랑 형도 같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순간 집안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는데요. 그 말에 시아버님과 남편이 움찔했지만 시어머님의 눈치를 살피며 애매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게 나도 그러고 싶긴 한데. 말끝을 흐린 채 한껏 작아진 남편을 보며 도련님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님이 도련님을 향해 눈을 부릅뜨며 쏘아붙였어요. 옛날부터 집안일은 여자들 몫인데 뜬금없이 뻔 소리라는 거야. 하지만 도련님도 쉽게 물러설 성격이 아니었고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엄마도 예전에 할머니한테 그렇게 구박받았으면서 그러고 싶으세요? 이래서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순간 시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해외에서 살다 오더니 이상한 물이 들어왔네. 이상한 물이 아니라 이건 완전 불합리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조상인데 왜 엄마랑 형수님만 고생을 사서 하냐고요. 앞으로는 가족 모두 같이 해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강하게 몰아붙이는 도련님의 말에 속이 다 시원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지만 시어머님이 쉽게 받아들일 리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넌 상관하지 마. 역시나 예상대로 시어머님이 강하게 맞받아쳤어요. 그 말에 도련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제가 결혼해서 제 아내한테도 이렇게 불합리한 일 시키면 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네가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명절에 집에 안 오면 그만이죠.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도련님도 한고집하는 성격이라 시어머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어요. 결국 도련님을 말려야겠다는 생각에 급히 나섰습니다. 도련님, 저는 괜찮으니까 그만하세요. 제 말에도 도련님이 분을 삭히지 못한 채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보니까 우리 집 진짜 심각하다 심각해. 얼굴이 시뻘개진 채 중얼거리는 도련님을 남편이 겨우 데리고 밖으로 나갔는데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심지어 저를 재촉했습니다. 빨리 음식해야지 뭐하고 있어. 원래 부엌 일은 여자가 다 하는 거니까 네 시동생이 한 말 신경 쓸 필요 없어. 얼른 채소 다듬어라. 해외에서 살더니 이상한 물이 들어왔다니까. 둘째 며느리 들어오면 내가 집안 가풍을 제대로 알려줄 참이야. 시어머님이 쉴 새 없이 중얼거렸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는 얼굴로 기계처럼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은 그의 명절 끝내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 뒤 시간이 흘러 도련님이 결혼할 사람을 집안에 인사시키게 되었습니다. 한껏 긴장한 듯 보였지만 동서가 밝고 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시어머님은 제게 했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가족은 서로 돕고 아껴주는 게 기분 아니겠니? 니들 결혼하면 딸처럼 대해줄 거야. 가족이란 그런 거 아니겠어?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지만 애써 감정을 숨겼는데요. 반면 동서는 순수한 얼굴로 시어머님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환하게 웃으며 답하는 그녀를 보며 과거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도 동서처럼 그 말이 진심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동서가 순수한 표정으로 대답을 하자 시어머님이 저를 슬쩍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기다리던 먹잇감이 걸려들었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기에 순간 섬뜩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예비동서한테 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뭐라고 말할 건데. 결혼하자마자 엄마가 돌변한다고 말을 해주자고? 그러다가 둘이 헤어지기라도 하면 그 원망을 감당할 수 있겠어? 그래도 미리 귀뜸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잖아. 선택은 예비동서가 하는 거고 말이야. 제 말에 남편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다가 생각이 정리된 듯한 표정으로 입을 뗐습니다.
그럼 지훈이 오라고 해서 잘 말해볼게. 남편이 도련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끊자마자 집으로 찾아왔고 다 같이 가까운 호프집에서 간단하게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훈아, 우리도 고민 끝에 말 꺼낸 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무슨 일인데 그래? 도련님이 우리 둘을 번갈아 가며 바라봤는데요. 남편이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우리 결혼할 때도 엄마가 네 형수한테 딸처럼 대해주겠다는 등 그런 말을 했었거든. 근데 너도 알다시피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 수민 씨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물론 선택은 네가 하는 거겠지만 말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명절 때 봐서 알겠지만 나중에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 더군다나 수민 씨가 엄청 여려 보여서 더 걱정이 되더라고. 남편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경 써서 하고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듣자마자 도련님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수민이도 이미 알고 있어. 뭐? 수민 씨가 알고 있다고? 우리가 놀란 표정으로 도련님을 빤히 바라보자 도련님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민이가 여리여리해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닐걸? 내가 볼 때는 수민이를 걱정할 게 아니라 엄마를 걱정해야 할 거야. 수민 씨가 그렇게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어마어마하다기보다는 불합리한 걸 참고 넘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인 거지. 근데 별 문제 없을 때는 엄청 착해. 다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란 말인 거야. 아무리 그래도 엄마 성격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을 건데. 그건 지켜보면 알게 될 거야. 근데 확실한 건 수민이 성격도 절대 만만치가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도련님이 오히려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 도련님 말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미 동서에게 말을 했다고 했기에 더 이상 죄책감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이후 선택은 동서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지나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상견례 내내 시어머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위선을 떨었는데요. 우리 집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답니다. 앞으로 제가 잘해줄 거니까 수민이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어머님 입에서 거짓된 말이 흘러나올 때마다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지만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처럼 행복하고 화목한 집이 없다고 자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안 그러니 첫째야? 그 순간 시어머님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고 제가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님이 말을 할 때마다 동서가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순간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채 상견례는 끝이 났어요. 그리고 동서와 서방님의 결혼을 2달 정도 앞두고 명절이 먼저 다가왔는데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명절 전날 터지고 말았습니다. 명절 전날 초인종이 울려서 서방님이 왔겠거니 하고 문을 열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서방님과 동서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아니, 여긴 어떻게 온 거예요? 당황한 채 2사람을 바라보던 순간 2사람이 대답 대신 싱긋 웃으며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를 부려먹으며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던 시어머님이 마치 딴 사람이 된 듯한 환한 얼굴로 동서를 반겼습니다. 어서 와라. 아직 결혼 전인데도 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제게 하던 말투와는 전혀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입을 삐죽이고 있었는데 그때 동서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저 진짜 억지로 온 거 있죠? 뭐? 억지로? 네. 저는 안 하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자꾸 지훈 씨를 달달 볶으셔서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고 동서는 내내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에서는
날카로운 기운이 번뜩였습니다. 시어머님도 순간 당황한 듯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변명했어요. 그게 이제는 가족이 될 사이니까. 근데 왜 오라고 하신 거예요? 동서의 목소리는 해맑았지만 여전히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는데요. 그냥 곧 결혼할 테니까 같이 밥 한 끼 먹으면서 집안 예의도 좀 가르쳐 주려고 했지. 첫째야, 뭐하니? 얼른 밥 좀 차려라. 아, 네. 제가 급히 주방으로 향하려던 순간 동서의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음식 준비를 왜 형님만 하시는 거예요? 첫째만 하는 건 아니고 나도 같이 하고 있어. 니들 결혼하면 너도 같이 할 거고. 그러니까 가족이 이렇게 많은데 음식 준비는 여자들만 한다는 말인 거네요? 시어머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게 여자들이 손이 빠르잖니. 남자들은 손이 느려서 오히려 더 답답해. 그냥 안 시키는 게 속이 편하다니까. 그럼 저도 손이 느리니까 안 해도 되겠네요. 음식도 못하는데 손이 느리다 보니까 어머님 복장 터지실 거 아니에요. 동서의 반격에 시어머님의 얼굴이 일그러졌는데요. 급기야 시어머님이 본색을 드러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하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말대꾸를 하는 거니? 그러나 동서는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문했어요. 어머님이야말로 왜 말씀을 바꾸세요? 내가 무슨 말을 바꿨다고 그래? 첫 인사 왔을 때랑 상견례 때 가족은 서로 돕고 아껴주는 게 기본 아니겠니? 니들 결혼하면 딸처럼 대해줄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마치 시어머님의 말을 통째로 안기라도 한 듯 동서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했는데요. 시어머님의 얼굴이 무서울 정도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래! 딸처럼 생각하니까 우리 집 가풍을 알려주겠다는 거잖니. 근데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우리 집은 딸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거든요. 어머님 귀한 아들은 힘들까봐 쉬게 하고 며느리만 부려먹는데 그게 어떻게 딸처럼 대하는 걸까요? 귀한 딸이라면 절대 그러시지 않으셨겠죠. 순간 시어머님이 할 말을 잃고 어버버하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동서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지훈씨, 아무래도 우리 파혼해야 할 것 같아. 난 대놓고 거짓말하시는 어머님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엄마, 이제 어쩔 거예요? 우리 파혼하면 다 엄마 때문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돌아가서 부모님께 파혼하겠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파혼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서가 눈물을 쏟으며 결연한 태도로 말을 마쳤고 시어머님은 안절부절 못한 채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그러다 결국 시어머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네가 손이 느리다고 하니까 그럼 앞으로 명절에 와서 그냥 앉아만 있다 가렴. 음식은 첫째랑 내가 다 할 테니까.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형님은 음식하고 저는 그냥 앉아만 있으라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대체 뭘 어쩌라는 거야? 당황한 시어머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고 동서가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힘들게 음식하지 말고 사서 하시던지 아니면 가족 다 같이 함께 해야죠. 제사 음식을 사서 하는 건 좀 그렇지. 음식은 정성인데 그러다 조사님이 화내시면 집안에 큰 화가 생길 거야. 어머님, 제가 들어보니까 조상님 잘 만난 사람들은 명절에 해외여행 다닌다고 하던데 그럼 명절에 해외여행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큰 화를 입었겠네요. 우리 부모님도 명절 전에 산수에 가서 간단히 인사드리고 명절에는 여행 다니시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세요. 오히려 투대할 때마다 대박이 나서 떵떵거리면서 사시거든요. 그 순간 시아버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둘째 말처럼 앞으로 제사 음식은 사서 하도록 해. 내가 그냥 대충 하자고 했는데 고집 피우더니 결국 사다를 만드는구만. 애들 파혼시킬 생각 아니면 그냥 사서 하도록 해. 이미 청첩장까지 돌린 마당에 파혼이 말이 되는 소리야? 온 가족이 시어머님을 몰아붙이자 결국 시어머님이 풀지고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았어.
그럼 다음 명절부터는 그렇게 하자. 그제야 동서가 흐르는 눈물을 닦고 서방님과 함께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명절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더 이상 집에서 음식을 하지도 않았고 동서가 아는 곳에서 음식을 사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지만 음식을 맛보던 시아버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아니, 무슨 음식이 이렇게 화려하고 맛있어? 제가 아는 곳에서 주문했는데 잘 해주셨더라고요. 입맛에 맞으세요? 입맛에 맞다. 아주 맛있다, 맛있어. 시아버님 칭찬에 시어머님도 조용히 음식을 맛보다가는 중얼거렸어요. 갈비가 좀 심심하긴 한데 뭐 맛은 있긴 하네. 그렇지. 맛이 아주 기가 막히다니까. 전도 전부 맛이 좋잖아. 차례 이후에도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적당한 양으로 준비된 음식 덕분에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동안은 음식이 남아서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동서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님, 얼른 친정에 가보셔야죠. 아니야, 설거지하고 가야지. 동서가 음식 챙겨왔으니까 설거지는 내가 할게. 그리고 다음부터는 음식값은 반반씩 하도록 하자. 보니까 엄청 비싼 곳에서 산 것 같던데 요즘 동서 덕분에 진짜 편해졌어. 고마워. 비싼 곳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정 미안하시면 명절 지나고 밥이나 한 끼 사주세요. 알았어. 우리가 근사한 레스토랑 예약해 놓을 테니까 가능한 시간 알려줘. 네, 그이랑 시간 상의해 볼게요. 그나저나 형님 얼른 가보세요. 설거지는 남편이랑 제가 할게요. 그이한테 들어보니까 명절 때마다 항상 저녁 늦게 친정에 가셨다고 하던데 사돈 어르신 두 분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저도 설거지하고 바로 친정 갈 거니까 형님 먼저 가보세요. 아니야.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동서야말로 얼른 친정 가봐. 제가 동서 등을 떠밀었지만 동서가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형님은 저처럼 모진 성격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먼저 가게 되면 어머님께 붙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는데요. 결혼 후 명절 때마다 친정에 밤늦게 가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동서가 큰 목소리로 모두 들으라는 듯 다시 말을 꺼냈어요.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얼른 친정에 가세요. 가긴 어딜 가. 조금 있으면 니들 고모들 올 텐데. 친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기다리시니까 빨리 가봐야죠. 어머님이 딸처럼 대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어머님 딸이 명절에 친정에 빨리 못 오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동서의 말에 시어머님이 말문이 막힌 듯 대꾸하지 않았고 우리는 곧장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후 동서와 서방님을 위해 레스토랑을 예약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중 동서가 쇼핑 봉투를 내밀었어요. 형님, 이거 갈비찜이랑 식혜예요. 갈비찜이랑 식혜라니? 설마 우리 주려고 사온 거야? 사실은 그게 아니라 동서가 머뭇거리자 서방님이 대신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차례 음식을 샀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요리를 좋아해서 자격증도 몇 개 땄거든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조리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거 조리기능사 자격증도 있어요. 서방님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네? 보거 조리기능사 자격증이요? 네. 근데 보거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따는 김에 같이 따놓은 것 뿐이에요. 동서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명절 음식에 대한 비밀이 밝혀졌고 그 이후 명절마다 동서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면서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서와 함께하면 힘들지도 않고 즐거웠는데 전을 부쳐서 와인도 마시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음식을 만들곤 했으니까요. 그러던 중 제가 임신과 출산을 했고 이번 명절에는 동서가 입덧으로 힘들어해서 결국 혼자 준비했지만 그동안 잘 배운 덕분에
음식 맛이 꽤 괜찮았습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동서 덕분에 평화가 찾아온 우리 집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고 동서처럼 소중한 인연을 만난 것에 감사드리며 행복한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